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민감한 정보인데 불법 건축물을 조사하는 공무원이 주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세무서 같은 다른 국가기관에 건물주의 세금 납부 기록을 요구할 수가 있고 그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무조건 그 데이터를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징수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개정된 법은 의무적으로 징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최소 1년에 1회는 꼭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강화된 법령이 되는데요. 다섯 번째 내용은 벌칙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건축법 108조와 110조에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부분에서 설계자까지 처벌 가능한 법령이 이번에 새롭게 개정됐습니다. 이번에 양성화를 못하면 다음 10년, 혹시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양성화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매년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관영 건축학교에서는 멤버십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기본 지식이나 건축 실무 지식을 공부하시려면 멤버십을 가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2026년 7월 23일에 일조권에 관련된 개정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 외에 여러 법령들이 같이 개정이 되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7월 23일에 국회에서 통과한 건축법 개정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에 관련된 개정 부분은 제가 이미 해설을 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법령들이 통과가 됐는데 건축사분들에게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내용을 해설하게 됐습니다. 주요한 법령 내용을 보니까 불법 건축행위에 관련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의무화하겠다, 이 내용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현재 건물주가 불법 건축물에 관련된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전 주인이 그 위반 행위를 했다면은 현재 건물주가 전 주인에게 불법 건축물에 관련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행강제금 부분이 매우 강화됐고요. 그리고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에 건축주와 시공자 같은 경우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민감한 부분이 바로 설계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건축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건축사분들은 이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단순히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용 승인받은 건물의 유지관리 조사가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건축법 22조의 2가 새롭게 신설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2조 2 내용을 보시면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 관리가 나오는데요. 허가권자는 22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된다.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무조항으로 조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가권자는 준공한 건축물에 대해서 나중에 적법하게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시행령으로 조사 대상 건축물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법령에서는 단독주택 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일반 근린생활시설도 여기에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행령으로 그 조사 대상 건축물을 정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는 의무적으로 준공한 건축물에 대해서 적법한지 또 위반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번에 법령이 신설됐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27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도에는 위반 건축에 관련된 내용을 보다 더 강화하고 조사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지하주차장 내부의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는 부분이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건축법 52조 5항과 6항이 새롭게 신설됐는데요. 건축물의 마감재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법령을 보시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 주차장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노출되는 배관 설비를 포함해서 여기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 즉 단열재까지 포함하는데요. 노출되는 배관 같은 경우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이 내용이 이번에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관련된 내부 마감 재료, 또 단열 재료에 관련된 부분이 매우 강화됐고요. 그리고 노출되는 배관까지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이 부분이 새롭게 신설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시행령으로 용도 및 규모가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되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마감 재료에 관련된 업체들이 그 내용을 정리를 하고 또 성적서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관련된 마감 재료 규정이 불연 재료로 더 강화되는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반 건축물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개정됐는데요. 건축법 79조 5항이 개정됐고요. 7항, 8항, 9항이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위반 건축물의 실태 조사와 또 위반 행위, 또 벌칙에 관련된 부분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이번에 새롭게 개정됐습니다. 여기 법령을 보시면은 5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실태 조사를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은 조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반 건축물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권자가 위반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허가권자 재량으로 넘겼고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부분을 조사해야 된다. 이 부분이 개정됐습니다. 이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시행을 하는데요. 27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79조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7항이 신설됐는데요. 바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 등이 자기의 비용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물 주인이 정부의 명령을 따르느라고 일단 자기 돈으로 불법 건물을 고쳤다면 나중에 진짜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수리비를 모두 물어내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이번에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건물을 받거나 아니면 건축물을 새롭게 매입하는 경우에 위반 건축물에 걸려서 나중에 원상복구를 할 때 철거 비용이라든가 공사 비용이 들어갔다면 그 위반 행위를 누가 했는지 그거를 찾아내서 만약에 전 건물주가 위반 행위를 했다. 그렇다면 전 건물주에게 원상복구 비용, 철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된 부분이 위반 건축물의 원상복구, 즉 구상권에 관련된 청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새롭게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79조에서도 8항이 새롭게 신설됐는데요. 건축주의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정보가 되는데 세금에 관련된 정보를 해당 담당 공무원이 세무서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여기 그 내용을 보시면은 허가권자는 1항에 따른 조치 및 5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정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택과라든가 건축과에서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건물주에 관련된 세금 정보를 요청을 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보를 줘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부동산 정보라든가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세무서 같은 기관에서 건축과에다가 넘기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민감한 정보인데 불법 건축물을 조사하는 공무원이 주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세무서 같은 다른 국가기관에 건물주의 세금 납부 기록을 요구할 수가 있고, 그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무조건 그 데이터를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반 행위를 했는데 이행강제금 내지 않고 이렇게 계속 체납하는 경우에 공무원이
그 건물주에 관련된 세금 정보를 요청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제공해야 되는 내용이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민감한 부분인데, 그래서 건축주와 건물주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과세 정보가 해당 공무원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정보가 공무원에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부분이 아주 강화되고 세무 정보까지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79조 9항이 새롭게 신설됐는데 이 부분은 자료 제공의 누설 금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대로 세무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세무 자료를 넘길 수 있는데 그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만 사용을 해라. 이 부분이 자료에 관련된 누설 금지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9조에 관련된 개정되고 신설된 내용을 보니까 위반 건축물 조사 의무가 강화됩니다. 1년에 1회 이상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 주인이 위반 행위를 했다면 현 건물주가 원상복구비 등 철거 비용을 위반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 즉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건물주의 세무 정보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조항이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법령이 지난 7월 23일 날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행정부로 이관하고 또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27년 하반기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행정청에서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그 시행이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27년 하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징수 의무화를 이번에 새롭게 개정을 했습니다. 건축법 80조 이행강제금 5항이 개정됐는데요. 이행강제금이 의무적으로 징수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개정됐습니다. 여기 법령을 보시면 허가권자는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고 시정명령서를 건축주에게 보냈는데 시정을 안 하게 된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해야 한다라고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현재 법은 징수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징수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개정된 법은 의무적으로 징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최소 1년에 1회는 꼭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강화된 법령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 최초로 부과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1항 및 2항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중해야 된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시행령으로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징수 부분이 그동안 징수를 안 했다면은 이제는 꼭 징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위반 건축물에 걸리고 시정명령까지 나왔는데 나중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부과가 안 되지? 이렇게 의아스러운 경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행강제금을 1회 이상 꼭 징수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강화된 부분이 새롭게 개정됐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 벌칙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건축법 108조와 110조의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부분에서 설계자까지 처벌 가능한 법령이 이번에 새롭게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건축 허가, 용도 변경의 허가와 신고, 그리고 건축선 위반, 건폐율 용적률 위반, 대지안의 공지 위반, 건축물 높이 위반이나 일조권 위반, 건축 협정에 관련된 위반이 108조와 110조의 1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조항을 위반하게 되면은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법이고요. 도시지역 밖은 2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은 이 내용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을 한 건축주 및 이를 설계 또는 시공한 자를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바로 설계자도 처벌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사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명심하시고 건축법에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선 위반이나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 위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현장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공사를 했을 때 그 부분이 명확하게 지켰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 법도 대략 한 2027년
하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조권에 관련된 개정만 협회에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설계자 같은 경우는 처벌 대상에 추가됐기 때문에 위반 내용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히 보시고 도시지역은 3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했다면 먼저 경찰에 고발이 되고 경찰에서 이 내용을 수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가 공무원은 설계자를 행정처분 징계위원회에 올려서 영업정지라든가 건축사 업무의 실효 효력의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명확하게 잘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위반 건축물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하거나 기피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부분으로 이번에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건축법 113조 과태료 6항이 추가적으로 신설됐는데 113조가 과태료 부분인데요. 다음 각 호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6항이 새롭게 신설됐는데요. 79조 5항은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조사입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조사 또는 87조 1항은 여기 내용 보시면은 건축법 87조 1항이 있는데요. 해당 건물이라든가 대지 또 공사장에 출입해서 그 위반 사항을 조사하거나 또 실험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건축법 87조 1항인데 이와 관련된 두 개 조항에서 검사나 시험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과태료 2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위반 건축물에 걸렸는데 건축공무원을 대신해서 건축사가 와서 현장 조사를 할 때에 여러분이 문을 안 열어주고 거부하고 또 방해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부분이 매우 강화된 법으로 위반 건축물 단속을 철저하게 하겠다. 그 법이 7월 23일 날 국회에서 통과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반 건축물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부하거나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조사에 잘 협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결정했던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 하반기부터는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강화되고 추가됐습니다. 27년에 위반 건축물 양성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성화를 못하면 다음 10년, 혹시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양성화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매년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불법을 저질렀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부과를 안 했는데 이번에 개정한 법은 의무적으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이행강제금을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27년에 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하는 게 좋겠다. 이 내용이 이번에 개정된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업무를 하시는 건축사분이나 불법 건축물 단속하고 집행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27년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7월 23일 날 국회에서 통과된 법령을 여러분에게 해설했는데요. 이 내용을 주의 깊게 보시고 업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